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기동입니다. 안녕하세요. 모터리언 박혜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이긴 하죠. 자, 오늘 저희가 사실 제가 궁금해가지고 네. 왜냐하면 둘 다 따로따로 다 타보긴 했는데도 지난번에 확실히 이렇게 두 개를 같이 비교해 보는 거는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따로 다 타봤어도 같이 번갈아서 타보면 확실히 뭔가 차이점들을 많이 발견할 수 있어서 오늘 시승할 차 소개를 먼저 하자면, 자, 이쪽은 볼보의 XC40 리차지, 그러니까 전기차고요. 이쪽은 XC40 B4의 4륜구동, 그러니까 맞죠? 가솔린 모델입니다. 그래서 뭐 대충 눈치채고 오셨겠지만 오늘은 전기차하고 가솔린을 한번 비교를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점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뭐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나긴 나니까 그리고 파워트레인도 보면 힘의 차이가 좀 많이 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과연 그만큼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전기차를 그 돈을 더 주고 샀을 때 누릴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이고 사실 뭐 연비 정도야 사실 차의 수명을 생각을 했을 때 차값의 차이를 또 생각을 하면 그냥 기름 넣고 다녀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사실 연비만이 아니라 뭔가 전기차를 그만큼 돈을 더 주고 샀을 때 내가 이 차에서 누릴 수 있는 뭔가 더 즐거움이 있다던가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 어떤 게 있는지 그리고 아니라면 가솔린을 탔을 때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비교를 해주는 게 포인트가 아닐까.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과연 전기차를 살만한가가 첫 번째 메인 포인트긴 해요. 그래서 실제로 액면가가 차이가 꽤 많이 나거든요. 얘는 5,200만 원대고. 그쵸. 그것도 이제 얼티메이트였나요? 그렇죠. 얼티메이트가 지금 오늘 시승하고 있는 게 얼티메이트 상위 트림이어서 요게 5,200만 원대인데 얘는 6,380만 원대거든요. 그러면 액면가로 거의 1,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렇기도 하고 솔직히 말해서 이 추가 옵션이라는 거는 사실 다 편의 장비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차 크기나 아니면 파워트레인만 보고 결정을 하겠다고 했을 때 4,800만 원부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아마 여기 얼티메이트랑 이쪽에 트윈이랑 기본적으로 사양이 어느 정도는 비슷한데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도 조금 살펴보기로 하고 어쨌거나 액면가가 차이가 많이 나지만 얘는 전기차는 보조금을 어쨌거나 50%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시승을 먼저 해보고, 왜냐면 지금 가격 가지고 비교 다 해버리면 그거에 너무 집중할 것 같으니까 첫 번째는 그거지만 사실 또 궁금한 거는 전기차하고 가솔린차가 실제로 거동에서 어떤 차이가 나는지, 물론 힘 차이는 많이 나지만 근데 얘가 많이 무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특별히 우리 거동의 전문가이신 혜영 기자님을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과연 이 두 차의 거동에서는 또 어떤 차이가 나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우선은 먼저 저희가 두 차를 한번 직접 타보고 그 주행 감각을 조금 먼저 한번 체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따 다시 가격도 한 번 더 비교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과연 이 돈을 더 주고 전기차를 살만한가 그 부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지금 저희가 가져온 차가 사실 각각 저희가 시승은 다 했었는데 사실은 시승 안 한 차예요. 왜냐하면 둘 다 페이스리프트가 됐어요. 지난번에 저희 영상에 나갔던 차들은 페이스리프트 전이었고요. 여기 2023년형으로 둘 다 페이스리프트가 돼가지고 사양이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거든요. 자, 일단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부분이 제일 먼저 바뀐 차이가 헤드램프? 헤드램프. 헤드램프가 기존에는 좀 사각형에 가까웠는데 이번에 약간 삼각형 스타일로 바뀌었죠. 요게 이제 지난번에 C40 리차지가 나오면서 요 헤드램프 디자인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이제 C40 리차지랑 XC40 리차지를 동시에 출시를 했는데 C40은 이렇게 생겼고 XC40은 기존처럼 사각형이었다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전부 다 같은 걸로 바뀌었는데 근데 지금 두 개가 생긴 게 똑같잖아요. 근데 사실은 내용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앞에 이제 LED 반사가 들어가 있고 여기에는 LED 픽셀 라이트가 들어가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얘는 매트릭스. 얘는 매트릭스 헤드램프가 적용돼 있고 얘는 적용돼 있지 않더라. 여기서 포인트는 옵션으로 선택해서 넣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없는데 이 모델에는 없는데 그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추가로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냥 가솔린 모델에도 선택할 수 있다? 어제 홈페이지를 좀 살펴봤거든요.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범퍼도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이랑 다르게 지금 좌우가 비슷하게 생겼는데 여기는 무광이고 저기는 블랙 하이그로시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그런 점 차이가 나고 디자인 여기 뭐 바뀐 거는 차이 나는 건 똑같고 전기차고 가솔린, 그리고 그 엠블렘이
기존이랑 바뀌었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안쪽에 레이더가 들어가 있는 엠블렘으로. 기존에는 레이더하고 카메라를 통합해서 위에다 달았다가 지금은 이제 카메라는 위에 놔두고 레이더가 아래로 내려오는 걸로. 이거 페이스리프트 되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다 비슷한 수순으로 지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휠 같은 경우에 여기는 19인치, 그쪽에는 20인치. 네. 얘가 상위 트림이긴 하지만 네. 아무래도 이제 사양에서 약간 차이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실내도 보면 이제 소재라든가 그런 약간 차이가 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출력 차이는 얼마나 나나요? 출력이 얘가 300 정도고 얘가 200 정도 아니에요? 194마력. 요게 거의 이게 기억이 안 나네? 전기차가? 자, 300이 맞긴 맞는데 300이 마력이 아니고 300kW. 300kW여가 150kW가 두 개거든요. 300kW여서 환산하면 408마력. 자, 그리고 이쪽은 197마력. 그러니까 사실 출력 차이가 거의 두 배죠. 토크 차이도 엄청나고. 그래서 사실 힘에서는 진짜 그렇게 되면 액면가가 꽤 차이가 거의 1200만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얘가 옵션이 조금 더 좋고 둘 다 이제 T맵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 점이 사실 제일 크기도 하죠. T맵도 들어가고 볼보 온콜이라고 부르는 비상 서비스 그런 부분들도 들어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사양들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가격도 사실 조금 오르긴 했죠. 이게 좀 가격이 오르긴 했는데 확실히 사양들이 많이 편해졌고 제가 전에 구형은 이제 타봤으니까 구형을 놓고 비교를 했을 때는 사실 얘가 상대가 안 될 거라고 솔직히 저는 생각을 했는데 근데 제가 오늘 이제 페이스리프트 된 걸 타고 오는데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이제 타면서 다시 거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얘가 약간 경쟁력이 좋아졌습니다. 경쟁력이 좋아졌다. 알겠습니다. 저는 전기차를 조금 탔고 혜영 기자는 비포를 조금 탔기 때문에 제가 비포를 타면서 차이점들을 좀 이야기하고 전기차는 혜영 기자가 운전하면서 차이점을 이야기할 때 서로 옆에서 조금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디자인이 이번에 페이스리프트가 되면서 바뀐 부분이 하나 있는데 계기판이 기존에는 바늘이었다가 이번에 디지털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랑 여기까지가 제가 타고 있는 XC60이랑 똑같아. 야, 이거 완전히 급 차이를 이렇게 안 내주면 어떡해. 60원 차이가. 605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네. 자, 그리고 전기차랑 차이는 전기차가 처음에 이제 그 XC40 리차지가 처음 나왔을 때는 이쪽에 그 R 디자인처럼 그 플라스틱 땡땡땡 박혀 있는 그거 패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저기는 그 C40 리차지에 있던 그 등고선 그거 조명 들어있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 점도 사실 상당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 오레포스 크리스탈 기어 노브는 사실은 여기만 있고 저 차에는 없어요. 그래서 저 차가 전체적으로 사양들이 다 높은데 기어 노브만 여기는 크리스탈이고 쟤는 그냥 가죽으로 되어 있는 그거라는 거. 그리고 시트도 보니까 여기는 지금 그냥 일반 시트, 고급 시트가 적용되어 있는데 저 차는 가운데 스웨이드가 들어가 있는 조금 스포츠 시트가 적용되어 있거든요. 그런 차이가 약간 있고 지금 여기 컬러는 사실 이게 그냥 오렌지색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차에는 그 블루를 그냥 특정해서 그냥 고정으로 블루로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자, 그러면 일단 주행을 해보죠. 여기는 스타트 버튼이 있구나. 전기차는 없죠. 이 버튼 없어요. 그리고 타면 자동으로 전원 들어오고 기어 넣으면 바로 출발할 수 있는데 역시 저 차는 엄청 조용하거든. 저는 이 소리 좋던데. 혜영 기자는 워낙 또 이게 좋아하시니까. 근데 제가 원래 내연기관 좋아하긴 하는데 왜 달릴 때 뭔가 그르렁거리는 느낌이 나야 약간 좀 이렇게 흥이 나는데 전기차는 이렇게 속도가 나도 흥은 안 나는. 저는 그 전기차가 조용한데 가속되는 그 느낌을 좀 즐기거든요. 그래서 그랑 하면서 가는 것도 사실 사운드도 워낙 좋아는 하는데 근데 또 엄청 조용한데 이렇게 슉 나가는 그 느낌도 사실 저는 좀 좋아해가지고 흔히 말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좀 그런 성향이. 또 다 장단점이 있죠. 근데 또 저는 또 팝콘 터지는 소리도 좋아해서. 그럼요. 그것도 좋죠. 지금 이게 4기통 2.0 터보에 197마력이고 또 전기 모터가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돼 있어서 11마력 정도 추가가 되는데 전기 모터만 가지고 출발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도 개입하는 차이가 조금 난다고 느낌이?
아, 전기 모터가 지금 힘을 더하는구나 이런 느낌 확 와요? 이 가속하거나 감속할 때 모터가 영향을 끼치거든요. 제가 그 부장님한테 그 말을 드렸거든요. 이 모터 개입하는 게 약간 이질감이 있다. 좀 어색할 때가 있다. 그래서 근데 진짜 크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제 급가속, 급감속을 할 때 또 적극 개입을 하거든요, 모터가. 네. 사실 지금 이 볼보 마일드 하이브리드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일단 중간에 클러치가 없고 그 엔진에 붙어있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출력이 같이 나가는데 이 모터만으로 돌거나 모터가 큰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떻게 보면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해서 달려있는 모터거든요. 그래서 출발, 급가속, 급제동을 할 때 이제 급격한 변화를 억지로 막아주기 위해서 이제 그 엔진이 그 환경 오염 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거나 아니면 이제 에너지를 낭비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모터가 도와줌으로써 엔진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아서 이제 환경 오염을 덜 일으키도록 하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 모터의 주 역할이거든요. 승차감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되는 구간이어서 네, 알겠습니다. 왜냐면 요 구간이 저희가 이제 승차감을 많이 느끼는 구간인데 얘가 조금 더 경쾌하네. 제가 아무래도 무겁잖아요. 그쵸. 무겁다 보니까 그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서스펜션을 어느 정도 또 보강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 차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약간 울렁울렁하면서 좀 부드러운 그런 느낌인데 얘는 조금 더 경쾌한 느낌이 있네. 일단 서스펜션 느낌 차이가 좀 있어요. 네. 한번 비교를 같이 한번 해주시고 네. 지금 엑셀을 지금 끝까지 밟아서 지금 가속을 하는데 저 차는 그냥 이렇게 했다가는 이렇게 나가는 느낌이어가지고 차이가 진짜 많이 나네.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근데 이게 기울어지는 느낌도 얘가 좀 더 나은 것 같은데. 아니 당연히 이 위쪽의 무게가 가벼우니까 이 기울어지는 느낌이 영향이 크지는 않죠. 서스펜션에 주는 어떤 부담 자체가 이쪽이 확실히 덜할 테니까 일단 뭐 이게 197마력이라고 하더라도 차체가 뭐 그렇게 큰 차체가 아니어서 뭐 힘 자체는 부족하진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네. 야, 이게 기울어진 느낌이 차이가 나는구나. 저 차는 좀 이렇게 더 많이 슉 넘어가는 그쵸. 느낌이 나는데 무거운 게 이렇게 누르니까 아무래도 이 차는 그래도 좀 버티네요. 네. 재미로 타기에는 이게 더 근데 이건 이제 어필은 좀 힘들고 다운힐이 재밌죠. 힘 자체가 저기 뭐 워낙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근데 사실 이 자체가 제가 느끼기에는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가볍게 막 움직이는 그런 차체는 아닌데 하중이동이 꽤 있는 차체예요. 그러니까 하중이동 움직임을 이 서스펜션이 받아주면서 움직이게끔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는 움직임이 아예 없는 차는 아니에요. 근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움직임을 가볍게 샥샥샥 움직이는 차들이 있고 이거를 이렇게 꾹 차가 중간에서 이렇게 잡아준 애들이 있는데 얘는 밑에 하체가 어느 정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급격한 모멘텀 변화가 있을 때는 얘가 나 지금 잡고 있는데 다시 간다고? 약간 이런 느낌 있죠. 뭐 복합 코너라던가 이럴 때는 조금 힘든 게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하중 이동이 점점 와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 얘가 이렇게 돈다고 해서 확 가는 게 아니라 점점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얘가 그래도 하중 이동이 초반에 없는 것 같으니까 중간에 좀 더 빨리 가도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순간 얘가 이제 뜨고 있다는 거. 이제 하중 이동이 있으면 단점은 이제 그만큼 접지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오, 야, 지금 얘랑 쟤랑 좀 전에 저기 이렇게 비슷하게 달려봤는데 어차피 얘도 지금 사륜이잖아요. 그러니까 뉴트럴에 가깝게 가긴 하는데 결국은 엑셀을 끝까지 계속 밟을 수는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살짝 미끄러진다고 싶을 때 엑셀을 살짝 떼면 확실히 그때 거동 때문에 아무래도 앞으로 좀 기울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가 살짝 흐르거든요. 얘도 방금 뒤가 조금 흘렀거든요. 앞이 사실 돌아 들어온다기보다는 뒤가 가벼우니까 앞은 접지력 있고. 접지가 있는 상태에서 사실 그러니까 원래 언더가 어떻게 보면 살짝 내가 원래 가려던 이 바퀴에 갈 수 있는 것보다 이미 약간 밀렸기 때문에 속도에서 그 속도가 주면서 누르면서 원래대로 가는 거에 더 가깝달까? 그러니까 이게 안으로 만다기보다는 그러니까 언더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턱인이 되는데. 근데 확실히 느낌이 이쪽이 경쾌하네. 하체 움직임 자체가 무게가 가벼운 게 확실히 차이가 나서 이거 상당히 재밌네요. 이 차만 가지고 내가 여기를 좀 재밌게 타겠다고 하면 말씀하셨듯이 볼보가 어차피 이 차를 스포티하게 세팅한 건 아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쟤보다는 확실히 얘가 더 경쾌하면서도 재밌는 느낌들이 많이 있네. 모터가 추가가 되면서 확실히 예전에는 약간 급가속을 할 때 이 볼보가 처음엔 안전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친환경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엔진이 갑자기 출력을 엑셀을 밟았다고 해서 무조건 늘려버리면 거기에서 나오는 오염 물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모터가 달리면서 볼보의 그 느낌이 되게 달라졌거든요. 여전히 얘도 그래서 전에는 급가속을 할 때 좀 답답한 게 있었다면
이 모터가 달린 이후로는 사실은 가속도 되게 잘 되지 않아요? 그 차이가 은근 확실히 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원래 볼보의 그 약간 사람에게 여유를 주는 그 반응이 좀 답답했는데 이 B 시리즈로 가면서 저는 확실히 그거는 다 없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확실히 아무래도 이제 전기 모터가 초반에 토크가 꽤 세니까 그것만 더해줘도 응답성 자체가 확실히 좋아지죠. 드라이브 모드도 스포츠 모드도 없어. 패들 시프트도 없고, 물론 이제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기어 레버를 밑으로 내려가지고 수동으로 이렇게 변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 차는 아예 이것도 없어. 전기차니까. 어차피 뭐 밟는 즉시 바로 튀어나가니까 그쵸. 굳이 기어를 낮출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근데 그나마 이걸로 수동 모드가 있긴 있는데 스포츠 모드 이런 것도 아예 없을 정도로 볼보는 그 스포츠 주행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렇긴 하죠. 없어 보이죠. 그렇죠. 아, 근데 확실히 차이가 나는구나. 재밌죠? 네, 다운힐 재밌죠? 경쾌한 느낌이 진짜 좋다. 근데 만약에 차를 이게 가속이나 뭐 전기차나 이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하체 느낌만 가지고 골라라 그러면 이게 확실히 이게 나은데. 이 전에 모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모델이 바뀌기 전에 시승을 많이 나간 모델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차가 생각보다 이게 단단한 게 아니라 짱짱하다고 해야 되나? 네네. 움직임은 있는데 그거를 쉽게 놔주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하체가. 그러다 보니까 전에는 이 위에가 약간 좀 풀린 건지 그 차체가 이 하체는 약간 좀 단단하게 버티는데 위에만 살짝 도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일단 그게 없어졌어요, 위에는. 그래서 차가 위에가 가볍고 경쾌한데도 불구하고 밑에를 그러니까 받쳐주면서 버티도록. 그러니까 진짜 약간 조금 더 비싸거나 좀 더 무거운 차에 들어간 서스펜션을 위에 딱 넣은 느낌이 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움직일 때 그런 이 비슷한 급의 가벼운 차체에 비해서는 얘를 잡아주면서 하중을 이동시키니까 이제 그 부분이 좀 간격이 있다. 라는 거고, 당연히 진입을 하고 나선 버텨주죠. 버텨주는데 초반에 약간 느리게 움직이니까 이 하중 이동이 없는 건가 싶다가 있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느낌이랄까. 제가 혜영 기자처럼 이렇게 설명을 잘 못해가지고 네? 저는 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밸런스를 잘 맞춰놨구나. 그래서 굉장히 하체가 그냥 단단한 것도 아니고 또 그냥 물렁한 것도 아닌데 굉장히 약간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그런 승차감이다라고만 표현을 했는데 네. 그거를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확실히 하체가 다른 이 비슷한 무게의 차에 비해서 비싼 걸 넣은 느낌. 맞아요. 하체가 좀 더 이렇게 상위차급 더 무거운 차를 버티기 위한 그런 서스를 여기에 넣은 느낌이 딱 느껴지는 게 있죠. 이거 갑자기 고민이 되는데. 네? 왜요? 이게 확실히 경쾌하고 그 좋은 거는 맞긴 맞는데. 네. 이따 저 차 탈 때도 이야기하긴 하겠지만 저 차는 훨씬 더 매끈하긴 하거든요. 또 아무래도 묵직한 상태에서 그거를 밸런스를 잘 잡아 놔 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매끈한 느낌이 좋은 건 사실이니까. 근데 사실 그리고 아까 국장님도 초반에 말하셨지만 승차감이 지금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리처즈는 이 좀 더 이렇게 움직임이 많다고 하셨잖아요. 좀 전체적으로 승차감이 롤이 좀 커지죠. 당연히 그 무게 때문에 푹신푹신하게 만들어 놨으니까 아까 같은 데는 거의 안 느껴지죠. 근데 이 차는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고 그리고 사실 이 차에 비해서 19인치 커요. 많이 커요. 그렇잖아요. 이 차급을 생각할 때 19인치 많이 크고 아무리 하체를 큰 차용으로 해놨어도 위에는 가벼운데 지금 밑에가 무거운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 차 사이즈에는 한 17인치에 좀 더 도톰한 타이어 끼면 아까 같은 것도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스펜션은 좀 고급스럽게 더 무거운 차용으로 잘 받쳐놨고. 근데 뭐 사실 아까 좀 전에 그 정도면 별로 불편할 정도로 딱딱한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세팅이면 저는 오히려 저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런데도 불구하고 고급스럽게 들어오죠라는 말을 하고 싶어서 말을 꺼낸 거였는데 전기차는 매끈하게 지나갔으니까 상대적으로 비교가 된 건데 그거보다 더 부드럽게 원하신다, 지금 상태보다 더 부드럽게 원하신다면 17인치의 도톰한 타이어 끼우시면 충분히 가능해요. 요즘 느끼는 건데 요즘 시승차들 살 때마다 유난히 볼보가 되게 갖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질렀잖아. 나 진짜. 이게 앉아서 브레이크 밟을 때까지는 이렇게 핸들이 파워가 안 들어오고 기어를 넣어야만 파워가 들어오거든요. 시동은 없지만 기어를 넣는 순간 들어간다. 근데 앉으면 몸무게를 감지하면서 전원은 들어오는데 파워는 기어를 넣어야만 그때부터 이렇게 파워 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작동이 되더라고요. 근데 진짜 인테리어 자체는 정말 큰 차이가 없네요. 요거 바뀌었죠. 네.
요거 밤 되면 불 들어오거든요. 그쵸. 밤에는 예쁜데 네, 지금은 예쁘더라고요. 티가 안 나니까. 이거 크리스탈이랑 이거랑 혹시 선호가 있어요? 크리스탈이 앉아있을 땐 예뻐요. 근데 어차피 운전할 땐 안 보잖아요.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밤에 또 불이 들어오니까. 그땐 예쁘죠. 그리고 낮에 이렇게 빛이 여기 이렇게 반사가 햇빛이 이렇게 착착착 퍼지면 예쁘긴 하더라고요. 지난번에도 XC40 타보고 C40 리차지, XC40 리차지를 순차적으로 계속 타면서 하체들 기본 XC40도 되게 차가 괜찮다라는 생각들을 계속 했었는데 아까 타보니까 내려오면서 와 XC40 차가 진짜 좋구나.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진 거다. 그럴 수 있죠. 저는 좋아졌다고 느껴요. 이게 확실히 요철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 근데 이거 엔진 소음이 없어서 그런가? 노면 소음이 엄청... 노면 소음이 좀 큰 것처럼 들리죠? 맞아, 그렇긴 하네. 이게 엔진 소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오히려 XC40 그 가솔린보다도 노면 소음이 좀... 지금도 이렇게 두둥하면서 약간 뭐 울리듯이. 맞아요. 이게 엔진 사운드로 마스킹을 하다가 마스킹이 없어진 상황이어서 얘는 또 20인치여서 소음이 좀 더 들어올 수도 있겠죠. 두둥두둥 울리는 수준인데요. 저는 근데 C40 이 정도 아니었던 것 같은데. 여기서 안 타봐서 그럴 수도 있지. 그래서 이 코스가 마음에 드는 게 여기 지나가면서 다양한 테스트들을 다 할 수 있어가지고. 근데 아까 그 차보다 이렇게 승차감이 조금 더 묵직한 건 맞아요? 묵직도 묵직인데 이 움직임이 이렇게 약간 줄렁하듯이 약간 그런 느낌 좀 있죠. 그게 무거운데 이렇게 어쨌든 하체가 잡아는 주면서 하는 느낌이 있고 말씀하신 대로 휠 타이어가 좀 크다 보니까 근데 이 소음이 사실 이게 소리에 제가 좀 약하거든요. 제가 운전할 때 음악 안 듣는 거 아시죠? 그게 저는 귀가 아파요. 이렇게 머리가 약간 이쪽이 아프거든요. 그런 경우들도 많죠. 근데 지금 이 차의 그 소음이 약간 저는 두통으로 살짝 오거든요. 나가는 건 좋은데 그리고 이게 확실히 묵직하니까 나갈 때도 무섭지가 않고 안정감이 있어서 그런 건 좋은데 야, 이제 코너에서 나가는 거 봐라. 이게 확실히 하중이동이 많네요. 많죠. 그리고 제가 중간에 일부러 감속을 살짝 해봤거든요. 코너를 돌면 살짝 빼봤는데 이게 하중이동이 많은데 또 이 차 자체가 워낙 무거워서 묵직하게 잡고 있으니까 접지에 영향이 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속도를 뺐다고 해서 차체 그 방향이 변하는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접지가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꽤 잘 나와요. 그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한 부분도 아무래도 이게 408마력이나 되는 출력을 감안하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생각보다 접지가 꽤 잘 나오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거는 전기차 특성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우리가 볼 때는 얘가 두 바퀴 사이에 그 모터가 있잖아요. 무겁게 엔진 같은 게 있는 거죠. 그 뒷바퀴도 마찬가지가 두 바퀴를 연결하는 축 사이에 무거운 게 누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접지를 잃기 자체가 쉽지 않은 게 무거운 게 지금 두 개가 쫙 가운데 선을 빵 누르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하중 이동은 많은데 하중 이동에 따른 그 접지 차이를 누리기가 쉽지 않다. 재미는 확실히 있네요. 힘 때문에 재밌는 거죠. 이건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는 느낌이야. 이게 내가 운전을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말하면 운전을 잘해서 빨리 나가는 느낌이 아니고 그냥 내가 겁이 없으면 빨리 나갈 수 있는 느낌. 맞아. 힘이 막 장난 아니야 이거 진짜. 그냥 겁만 없으면 밀어붙일 수 있고 이제 그러다 확 죽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이거는 운전을 잘해서 빨리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이거는 진짜로 그냥 힘으로 갈 수 있고 그냥 내가 그 속도를 버틸 수 있는 담력이 있으면 가는데 문제는 그걸 차를 파악하고 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렇죠. 특히나 이게 감속해야 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면 진짜 놓쳐버리는 수가 생기는 거지. 근데 이게 확실히 신났어. 스릴이 있죠 아무래도. 또 재밌는 게 중요한 것이요. 그리고 중간에도 가속을 하면 얘가 훅 이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근데도 불구하고 접지는 그대로야.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기본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게 스포츠 세팅은 아니어가지고요. 그죠. 이게 스릴 있다고 이야기하고. 맞아요. 그게 스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 위험하게 느껴져. 해볼까?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엄청 강력하고 그래도 그나마 버티긴 잘 버티는데 이 차를 좀 더 스포츠카로 세팅했으면 롤도 이 정도 안 생기고 충분히 이게 더 잘 버텨야 되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걸 감안을 하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아까 잘 타는 느낌이 아니고 무섭게 탈 수 있다. 딱 그 느낌인 거예요. 진짜 무섭게 탈 수 있다. 좀 궁금하긴 해. 볼보한테 궁금한 게 이 차가 지금
이게 408마력이나 되잖아요. 네. 이거 굳이 300kW 아니고 100kW, 100kW만 해도 네. 충분하고도 남을 텐데. 근데 이게 지금 재원상 제로백이 4.9초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이게 급가속을 해보면 처음 초반 응답성은 4.9초 느낌이 아니거든요. 아, 그쵸. 거의 제가 봤을 땐 3.9초 느낌인 것 같아. 일단 훅 나가는 그 느낌은 그래가지고 와 이게 그 짜릿한 느낌이 막 장난이 아니에요 진짜. 그러면 전기차의 단점을 좀 찾아주세요. 아까 그 노면 소음 이야기 하셨고. 지금 노면 소음도 그렇고 일단은 거동이 좀 묵직한 게 그러니까 무거운 게 느껴져요. 왜냐면 네. 차가 이렇게 움직일 때. 저는 사실 경쾌한 차를 기본적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얘는 뭐랄까 쫀쫀하고 짱짱한 느낌이 아니고 꾸덕한 느낌? 맞아요. 꾸덕한 느낌. 네, 그 느낌이 저는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도 차의 움직임을 이제 이렇게 이용해서 속도를 내고 아니면 차의 그 하중 이동을 생각을 해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연기관 차의 하중이동에 의해서 변화하는 거랑은 좀 너무 다르고 저도 이제 여러 번 이야기를 했는데 전기차는 기존 내연기관차랑 확실히 다르다. 그래서 네. 힘이 강력하고 세팅을 나름 잘 했더라도 전기차를 즐기는 그 운전 방법을 새로 배워야 되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기존이랑 똑같은 느낌으로 즐기려고 하면 완전 거동이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감속도 충분히 더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이라든가. 그리고 재밌는 게 아까 그 XC40 가솔린 같은 경우에는 다운힐을 할 때 되게 가볍게 싹 이렇게 내가 뭔가 이렇게 스키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었다면 얘는 진짜 그냥 무게에 의해서 굴러가는 느낌이 살짝 있어요. 네. 나름 오늘 재밌는 비교인 것 같아요. 네네. 사실 이제 상상으로는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했었는데 또 실제로 타보니까 몸으로 느껴보니까 그 차이들이 분명히 있긴 있네. 근데 선호를 가리자면 그건 조금 뭐 취향 따라 이거는 너무 다른데요? 취향 따라 나뉠 수 있으니까. 자, 그럼 막간을 이용해서 뭐 좀 여러 가지 말씀드리면 이 하만 카돈 오디오가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하만 카돈 오디오는 생각보다 엄청 괜찮아요. 특히나 이 볼보가 오디오 세팅에 되게 신경을 많이 쓴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만 카돈도 세팅을 기존 다른 브랜드에 들어있었던 거에 비해서 세팅을 훨씬 잘 해놨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운드 음색은 진짜 좋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출력이라든가 스피커 개수라든가 그런 게 윗급의 XC60에 있는 그 BMW랑 차이가 나다 보니까 이게 파워라든가 좀 끈적끈적한 느낌 면에서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거는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그런 거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하만 카돈은 저는 하만 카돈 중에서도 꽤 잘 해놓은 것 같아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음악도 계속 들어봤는데 오디오도 상당히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주행 가는 거리가 이게 복합으로 337km를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 훨씬 더 많이 나오는 게 지금 저기 122.7km를 주행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게 250이거든요. 그러면 370 이렇게 많이 줄어버렸네. 제가 막 달려가지고 아까 안 그랬을 텐데. 네, 지금 산길 주행하고 하느라고 많이 줄여들었는데 처음 이게 100% 충전했을 때 주행 가는 거랑 480이 찍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오면서도 계속 체크를 해봤는데 평상시에 타면 한 450km 정도까지는 충분히 나올 것 같다. 이게 인증이 337인데 네. 450이면 엄청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이게 가솔린하고 비교를 또 하니까 솔직히 저는 C40을 탔을 때 이게 지금 XC40하고 C40하고 를 비교해보고 싶어지고 있는데 전 C40은 사실 굉장히 만족했었거든요. 근데 그 차가 조금 더 가벼운 느낌이 있죠. 안 탔죠, 그죠? 그냥 시승 행사장. 그때는 뭐 고속도로 위주로 타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C40은 솔직히 좀 많이 만족스러웠는데 XC40은 가솔린하고 비교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저는 덜하다. 자, 주행을 했는데요. 네. 차이가 조금 확실히 네.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던 거랑은 확실히 다르게 여러 가지들 차이들이 있었는데 일단 뭐 아무래도 저는 이게 무게 차이가 제일 클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 차이가 제일 크고 그게 거동에서도 영향을 많이 미치고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볼보라는 브랜드 자체가
안전을 위해서 최소한의 방음막은 충분히 다 갖춰져 있고, 그러면서 아주 스포티하게 세팅을 안 하다 보니까 그런 철학들이 무거운 차랑 가벼운 차에 그래도 적절하게 잘 들어가 있었던 게 아닌가. 좀 나름 결론을 그렇게 좀 차이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네. 저는 사실 처음에 탔을 때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연히 전기차가 더 좋을 줄 알았어요. 당연히 전기차가 더 좋겠지 라고 생각을 하고, 심지어 가격 차이도 얼마 안 나니까 이거 너무 전기차만 좋은 거 아니야? 오히려 이런 생각을 하고 탔는데, 일단 제가 좀 체질이 좀 예민하긴 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못 느끼시는 거를 좀 느끼는 편이긴 하거든요. 귀도 좀 예민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예민한 편인데. 그거는 맞아요. 저도 이 차 탈 때 노면 소음이, 타이어 소음이, 이게 전기차이기 때문에 하체 방음을 좀 더 신경을 많이 쓴 차가 있는 반면에 이 차는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들어온 건 사실이에요. 또 하나는 제가 예전에 탔던 볼보와 다르게 이 가솔린 모델이 생각보다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하체 느낌도 그렇고 이 엔진 반응도 그렇고, 저는 이번에 그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다 바뀌었잖아요, 볼보가. 저는 이게 너무 신의 한 수 같아요. 신의 한 수? 제가 볼 땐 친환경만이 아니라 이 엔진 반응, 그러니까 우리가 느낄 때 그 주행할 때 그 반응, 액셀러레이터 반응도 그렇고, 이 모터가 들어간 게 너무 좋아져서, 그러니까 일단 이 가솔린 비포 모델이 너무 좋아서 상대적으로 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일단 이 차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네, 지금 가솔린 모델 너무 마음에 들었고, 오히려 그래서 이게 더 싸기까지 하는데 안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만큼 저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랑 너무 생각이 바뀌지 않았나. 자, 그럼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가격적인 부분 조금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 금액 자체가 한 1,18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얘는 보조금 받고 등록 다 하면 원래 가격이랑 비슷해요. 한 6,200대에서 등록이 돼요. 근데 얘는 뭐 3.5% 이거 계속세 하고 그렇게 해서 등록 다 하면 원래 가격보다 아무래도 등록비가 올라가니까, 그렇게 했을 때 등록 기준으로 봤을 때 금액 차이가 한 600만 원 정도 선에서 차이가 나요. 그러면 얘는 출력이 거의 2배에 가깝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를 뭐 충전만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실제로 기름값 대 전기값은 뭐 거의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차이가 많이 나기도 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차의 그 경쾌한 하체는 탐이 나긴 하지만, 근데 평상시에 사실 막 그렇게 와일드하게 타진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 도로를 탄다고 했을 때는 이쪽이 엄청 조용하고 편한 느낌도 사실 저는 좋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확 나가는 그 느낌을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는 내 주변에 전기를 충전하는 시설이 충분한가, 그거 사실 안 돼 있으면 그거는 이거 그림의 떡이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건데, 그거에 대한 부담만 없다면,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미 뭐 전기차도 계약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저는 당연히 600만 원 차이면 당연히 이쪽. 그건 전 처음부터 결론은 선명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차가 엄청나게 비포가 진짜 좋구나라는 거는 좀 새삼스럽게 느끼긴 했어요. 네, 저는 사실 처음에 고민했던 게 왜 고민했나 싶을 만큼 그냥 망설임 없이 비포. 그래서 가격 차이도 가격 차이인데. 집에 충전기 없으시죠? 있어요.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희 전기소 충전기 있지만 완속인 게 문제죠. 당연히 완속이어야죠 또. 근데 충전기는 있는데 이게 문제가, 어쨌든 저는 지방을 가거나 여행을 갔을 때는 고속도로를 제외하고 충전시설이 너무 답답하다는 점, 그리고 그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충전 다 똑같다고 쳤을 때도 저는 움직임이나 실내 정숙성이나 이런 면에서 그 정숙성이라는 게 저는 차라리 엔진 소음이 난 것 같아요. 노면 소음보다는. 엔진 소음이 훨씬 듣기 좋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저는 비포, 그리고 움직임 가뿐한 것도 너무 좋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차피 이 차에 그 2배야 되는 출력을 쓸 일이 없어요. 그렇긴 하죠. 저는 솔직히 이 400마력 이 차에 쓸 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씁니다. 이 차로도 충분하고, 이 차로도 지금 충분히 쓸만하고, 달리는 느낌도 너무 좋고, 주행 질감 등등을 다 고려했을 때 저는 이 차.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결론이 되게 훈훈하게 나온 건데. 그게 저는 원래 내연기관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볼보는 내연기관의 장점이 막 살아있는 차는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저도 전기차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자, 그러면 뭐 저도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저는 사실 이제 그게 더 명확했거든요. 이게 경제적으로 뭐 600 정도의 부담이 없고, 그리고 전기 충전하는 그 어떤 불편함에 대해서 마음이 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이거 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 시승을 통해서 비포도
차가 충분히 괜찮구나. 네.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뭐 전기차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기다리셔서 굳이 이쪽 급하게 안 오셔도 될 만큼은 되는구나. 네. 근데 저는 뭐 당연히 저는 전기차에 대한 부담도 없고 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조용한 상태에서 슉슉 가속하는 그 느낌을 평상시에도 많이 즐길 자신이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쪽으로 갈 텐데 네. 일단 오늘 비교해보긴 참 잘했네요. 네네. 혜영 기자는 어떠셨어요? 저는 일단 저도 전기차가 이렇게 가속하는 느낌을 좋아는 하거든요. 근데 저는 속도가 빠르게 움직이는 것보다는 차가 요리조리 움직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뭐 서킷 주행도 좋아하는 그렇죠. 편이고 네. 그런 면에서 경쾌하게 가뿐하게 움직일 수 있는 차를 더 선호하고 저는 무조건적으로 빠른 거는 그렇게 선호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리고 이 빠르게 만들어가는 게 재밌거든요. 얘가 그냥 얘 혼자 잘 나가는 애 말고 내가 얘를 잘 조절해서 좀 더 끌어올려 볼까? 저는 사실 이게 더 재밌는데 얘는 그냥 혼자 너무 잘 나가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그 내연기관을 좋아하지만 그냥 이 차가 저한테 너무 잘 만들어진 차예요. 그러니까 그 엔진 반응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너무 잘 만들어졌고 실내나 차체 크기도 좋고 그러니까 이 비포가 너무 마음에 쏙 들어서 굳이 전기차를 탐낼 이유가 없다. 저는 약간 그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계약서 갖고 오시죠. 근데 진짜 원래도 제가 볼보는 진짜 탈 때마다 진짜 꼭 하나씩 사고 싶은 차 중에 하나인데 진짜 제가 예전에 그 말 안 했거든요. 3년 전에 처음에 볼보 탔을 때만 해도 제가 사람에게 여유를 갖게 하는 차네요 이러면서 좀 시큰둥하게 타가지고 그랬는데 딱 진짜 이 마일드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 시리즈가 들어온 순간부터 제가 너무 갖고 싶어요. 이걸로 싹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이 가솔린 모델들이 다 너무 괜찮아져서 네, 그래서 추천을 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X60을 구입을 한 게 그냥 막연하게 탈 때마다 늘 좋았거든요. 기회가 되면 자꾸 타려고 하고 근데 그러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은 뭐 별거 있어 한번 타보자 이렇게 됐으니까 혜영 기자도 그런 기회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살 수 있겠죠 언젠가?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